먼 옛날, 기억조차 나지 않는 머나먼 옛날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만 모르는 현재의 당신이 가진 그 보물에 대한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 전생타로예요. 우리가 이따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곤 해요. 왜 저렇게 갖고 태어난 게 많을까? 대체 무슨 복일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전생에 내가 살며시 놓고 간 근사한 선물이 있답니다. 오늘은 머나먼 옛날 이야기를 스르르 풀어보면서 당신이 남긴 선물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도 함께 들을게요. 이제부터 먼 과거로 향합니다. 머나먼 과거로 가려면 동굴을 지나가야 해요. 호흡을 가다듬고 눈앞의 빛을 바라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눈앞에 먼 과거의 환영이 펼쳐집니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앞으로 향한 당신의 앞에 타로 카드도 인형도 아닌 5가지의 신비한 환영이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집중해서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1번 분의 먼 옛날의 이야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시작할 때면 늘 그렇듯이 중요한 건 등장인물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당신은 순례자였습니다. 음유시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신은 가는 곳마다 당신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힘이 있으며 그리고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눈을 감은 곳에서 다음날 눈을 감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움직였습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 조금씩 걸어갔죠. 그리고 그 여정의 도중 당신은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어느 날 주점에서 노래를 할 때 당신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평소였으면 왜 저 사람이 여기에 있지? 하고 모른 척할 당신이었지만 어쩐지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여러 번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천히 다가와서 데이트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같은 지붕 아래서 그렇게 여러 밤을 보낸 것도 어쩌면 처음이었겠죠. 그 사람의 아름다운 장원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곳은 화려했고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곳에서 반짝이며 빛났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이곳에 머물기를 바랬습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장원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당신이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카드 3장이 그 뒷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네요. 그 사람은 인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풍성하게 모든 걸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당신은 길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다만 당신은 이 삶이 갑갑해졌습니다. 혼자서 살던 삶, 내가 내 삶의 무게추를 갖고 있던 삶이 당신은 너무나 그리웠던 것이죠.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 바깥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물론 아름다운 지붕도 좋았지만 길을 걷다 보면 집 안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많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하며 다시 한번 가슴 떨림을 느끼길 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떠났죠. 그리고 그것은 쉽기만은 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자꾸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행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당신을 나누려고 하지도 않았죠. 두 사람은 끝까지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 남자는 무언가 깨달았을까요? 세 장의 카드로 우리 이야기의 결말을 다시 알아봅시다. 그 남자는 유혹을 느꼈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유혹과 평소의 삶에 대한 유혹 말이죠. 그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재산, 화려한 것들,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여인에게 눈을 이끌렸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었느냐면 가슴 아팠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고독하게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어요. 어쩌면 지붕 아래, 화려한 지붕 아래 들어간다면 이 고통은 끝나겠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때의 당신에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당신은 떠났습니다. 천천히 수많은 감정의 잔을 두고 어쩌면 너무나 그리워하게 될 것이지만 이제 당신에게 미련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저 산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지 못한 곳을 상상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것보다 근사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은 멈춰서는 안 되고 당신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사랑이 잠시 거쳐가는 것이었다면 순례는 온 삶 동안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길을 떠나며 이별의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당신이 현재의 당신에게 남겨준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 카드에는 당신의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열어볼게요. 아주 근사한 목소리, 어떤 마을에 가든 당신을 불러주는 목소리, 그런 예술적인 재능을 지금의 당신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목소리를 쓰는 일이 아니라도 좋아요. 글을 쓰든 피아노를 치든 춤을 추든. 당신의 마음에 순례자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순례자는요, 멈춰서는 안 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을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당신의 재능을 숨기지 마시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의 목소리와 재능은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것도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랍니다. 저도 당신의 그런 꿈결 같은 목소리, 꿈결 같은 작품들이 기다려지네요. 당신을 위한 옛날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밤도 좋은 밤 되세요. 이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이번 분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먼 옛날부터 기억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타로 카드로 풀어드릴게요.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캐릭터 소개입니다. 당신은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신에게 많은 상처가 보이네요.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쟁터에 그 사람을 떠나보낸 당신은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당신은 때로 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이 모든 고통은 끝났다.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돌아설 때면 어쩌면 감성적이 되는 어떤 날이면 눈물이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눈물을 흘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은 입술을 깨물고 피가 날 때까지 또 3개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전쟁에서 이기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은 채로 도망쳐 왔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기다린 세월은 그러면 무엇이 되는 걸까요? 이 사람의 성취를 위해 나 또한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을 보자 상처가 들쑤셔졌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이 없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때가 나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상처받은 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참았던 눈물이 펑펑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내가 이렇게 기다려온 세월이 과연 맞는 것일까? 이런 것을 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걸까?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당신과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개의 카드에 그 이야기들이 어쩌면 조금 가슴 아프고 어쩌면 조금은 기쁜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은 당신을 위해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터의 많은 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꼭 돌아와야 해서 돌아온 것이라고 말이죠. 그 사람은 당신의 눈빛을 보면 자신이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당신이 영영 잊어버릴까봐, 이대로 나를 놓아버릴까봐 겁에 질려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아주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던지 그것을 꾹 참아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돌아온 상대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차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세요. 당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나만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겠습니다. 당신 또한 당신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세요. 그때까지 난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전처럼 당신이 사라졌다고 없지만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꾹 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고 기다릴 테니 당신도 당신의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짧은 휴식. 기다리는 시간은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이것이 영원한 휴식이 아니고 영원한 단절이 아니고 언젠가 다시 이어질 것임을 당신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당신의 그 사람이 월계관을 들고 돌아오는 날이 올 때까지 말이죠. 과연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이 이야기의 엔딩은 해피엔딩일까요? 배드엔딩일까요? 궁금한 당신을 위해 제가 3장의 카드를 마지막으로 준비했어요. 당신은 계속해서 평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했죠. 당신은 아주 근면했고 그렇지만 이따금 창밖을 쳐다보고는 했습니다. 그 모습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당신의 심장은 강인했고 또한 내 감정을 들켜버린다는 것은 어딘가 조금 부끄러운 그런 느낌마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늘 생각했습니다. 길 저편에 내가 창문으로 가만히 몰래 내다보는 저 길 저편에 언젠가 당신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새로운 길로 향해 가면 나 또한 다시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당신은 열심히 일했지만 이따금 새로운 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길의 반대편에서 희망이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조금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을까요? 어쩌면 전생의 당신은 수줍음이 많아서 그 이야기를 현재의 당신에게도 알려주기 싫을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죠. 어떤 위험한 상황도 어떤 어려운 일에서도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물었습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어?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별이야. 그리고 내 희망이라고. 이렇게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복했던 전생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남겨준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 한 장의 카드에 그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전생의 당신은 현재의 당신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했네요. 당신은 별의 씨앗입니다. 별의 씨앗인 사람들은 의미 없는 일은 해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스스로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만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억누르고 남들이 하라는 것을 한다면 당신의 별빛은 빛나지 않을 거예요. 별의 씨앗으로 태어난 특별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명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빛나야 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마음속에 있는 그 근사한 별의 씨앗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3번 분의 전생에 어떤 보물이 현재까지 전해져 왔을까요? 그걸 이야기하려면 일단 그 모험의 첫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이 첫 시작은 등장인물 소개입니다. 과연 당신이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당신은 어떤 우유부단한 젊은이였습니다. 너무나 대답을 하는 것을 꺼려했죠. 당신은 아주 학식이 뛰어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얻었지만 우유부단한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답답하게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당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것을 정하지 못했고 당신의 두꺼운 책 속에 그대로 쭉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답답해졌습니다. 그녀가 찾아와 이제는 결론을 내릴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저울을 좀 보세요. 당신의 마음속 저울은 언제나 평행하다고. 그래서야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여인은 그렇게 말하며 당신을 꾸짖었습니다. 당신은 할 말이 없었지만 마치 쫓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애써 이 여인을 설득했지만 자신조차 이 다음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아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는 학자이자 예술가였죠. 다만 그 깊은 마음, 바닥까지 깊이 내려가는 그 마음 때문에 당신의 여인은 너무나 답답해했죠. 과연 그 다음에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다시 한번 3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당신은 그 여인의 약혼 파티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어쩌면 마지막으로 승부를 건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피아노 혹은 어떤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당신이 연주하는 소리는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당신을 우러러봤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빛이 향해도 당신의 눈빛이 향하는 곳은 딱 한 사람, 그녀에게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할까? 당연히 대답은 그래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은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그녀는 마치 깊은 바닷속, 누구도 알지 못하는 칠흑 같은 바닷속에 있는 진주 같았습니다. 그 진주의 불빛은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깊이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어쩌면 당신은 시간을 너무 써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무언가 관계는 끝나 있었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타오르는 불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떠나갔는지 말이죠.
최후의 순간에 당신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주도권을 갖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했던 걸까? 내가 그녀를 이끌어야 했던 걸까? 당신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당신의 고민 덕분에 당신의 지혜는 너무나 깊어졌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수도원 같은 곳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에게 당신의 고민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그 고민들을 아주 깊이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까지. 사람들은 당신을 바라보며 지혜롭다고 말했고 당신은 그럴 때마다 천천히 어쩐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때로 깊은 밤이 지나가고 잠이 오지 않는 어떤 새벽이 오면 당신은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떠나갔던 날과 그 선택들을 말이죠.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나는 그런 실수를 하게 하면 안 되겠다. 미래의 나에게 남겨줄 수 있는 어떤 마법의 단검을 준비해야겠다고 말이죠. 당신이 남겨준 단 하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마치 선물 상자처럼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선물을 지금부터 열어볼게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단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검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속 쓸데없는 고민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검입니다. 그런 결단력을 전생의 당신은 현재의 당신에게 꼭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검을 꺼내려면 일단 내 마음이 차분해져야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너무나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깊은 바닷속 진주를 찾으려면 아주 오래 걸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주를 찾기 위해서는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떠올렸을 때 내 마음속 단검으로 단호히 끊어버리세요. 모든 고민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사한 선물이 마법의 단검이 당신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잠들기 전에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그곳에서 당신을 위한 아름답지만 어딘지 소박한 하지만 강력한 그 단검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먼 옛날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모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언제나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이야기의 시작은 캐릭터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은요, 아주 활발한 여인이었고 많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당신의 마을 안에서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묻는다면 전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당신이 마을에 나가면 사방에서 당신에게 인사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도 그리고 시장 한가운데에서도 안녕하세요 라고 누군가 항상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인생이 아주 부유한 것은 아닐지라도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안락한 집을 좋은 이웃들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당신의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매력적인 어떤 남성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처럼 매력적인 사람이, 당신처럼 인기가 있는 사람이 어째서 이 좁은 마을에 갇혀 있는 거냐고. 이 사람은 아주 멋진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이 제안이 아주 위험하다고 느꼈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 그래서였을까요? 어쩌면 당신은 알에서 깨어날 때를 계속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의 카드는 더 넓은 세계로 가는 어떤 여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정든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어쩐지 위험해 보이는 그 남자에게 자, 가죠! 하고 말했습니다. 별로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이 모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장의 카드로 클라이막스까지의 당신의 모험을 다시 알아볼게요. 당신은 어떤 아주 부유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어쩌면 온 대륙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곳에는 온갖 환락이 있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가 잠들어 있는 수많은 펜타클들이 쌓여 있는 어떤 도박장이 있었습니다. 악마는 악마와 같은 사내는 당신을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눈을 크게 뜨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방에 사람이 우글우글했습니다. 당신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당신은 마치 운명처럼 거기서 어떤 큰 도박판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이 도박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도박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동안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돌아설까? 하지 말까? 하면 안 될까? 2개의 마음이 마치 추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도무지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악마 같은 남자는 너무 미덥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삶을 해치러 온 내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고 하는 어떤 악마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살려달라고 도망가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은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회라는 것은 수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와 같은 것으로 이 카드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거듭된 윤회로 쌓인 당신의 운명이 당신을 그 도박판으로 이끌었고 당신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일생일대의 최고의 도박이 벌어지는 어떤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알거지가 됐을까요? 아니면 많은 부를 얻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잠시만요 하고 도망갔을까요? 마지막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그 도박판에 있는 모든 돈을 쓸어갔고 그리고 그 돈으로 그 도박판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내가 머물러만 있으면 좁은 것,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야 나는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겠죠. 그 도박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꽤 흔들렸지만 무언가를 결심했을 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아주 마음 깊은 곳에는 절제심 그리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지혜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자는 당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마지막으로 어떤 도박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이 일생일대의 모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죠. 당신은 그 악마 같은 사내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피곤하게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 나와 결혼해. 당신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위험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했을 때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당신의 모험은 결국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남겨준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 선물이 바로 이 오라클 카드 한 장에 담겨 있는데요. 열어볼까요? 모든 것은 사라져야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혹시 겁을 먹고 있나요? 내가 무언가 기회를 갖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 도전하는 것을 아직도 망설이고 있나요? 당신의 전생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비워야 가질 수만 있는 보물상자를 주었습니다. 당신이 텅 비었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이것이 너무 위험한 것이 아닐까 고민했을 때,
당신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무언가가 나타날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내가 30을 갖고 있어야 100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하지만 당신은 선물을 받았죠? 당신은 0이라도 100을 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먼 옛날 5번 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모험의 시작부터 천천히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험을 떠나기 전에 전생의 당신, 머나먼 옛날의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겠죠?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언제나 캐릭터가 등장하죠. 이번에는 당신입니다. 보시면 당신은 아주 용맹한 기사처럼 보이네요. 검의 기사고요. 이 기사, 예전에 당신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해낼 용기가 있었고 무엇이든 당신 앞에 대항할 것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약간은 두려워하면서도 따랐어요. 어느 날 그런데 그런 당신의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왜 손님이 온 걸까요? 그것은 거룩한 호출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었죠. 사람들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판 카드가 나온 걸 보면 그 일은 아마도 누군가를 되살릴 수 있는 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이었죠. 당신은 모험을 거부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가능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덤벼들어서 그 일을 꼭 해내고 싶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래서 당신은 결심했습니다. 이 전염병, 마을을 뒤덮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를 뒤덮은 전염병을 고칠 마법의 영약 혹은 신선이 준비한 대단한 어떤 약초를 찾기 위해 먼 여행을 떠나기로 한 거죠. 과연 이렇게 떠난 당신의 모험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3장의 카드로 다시 알아봤어요. 당신은 아주 지혜로운 여인, 어떻게 보면 신령과 같은 여인이 있는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이 별 카드를 보세요. 별 카드는요, 하늘에 있는 생명력을 땅으로 전해주는 어떤 여인을 나타낸답니다. 당신은 그 여인을 찾아가 치유력, 생명력을 구했습니다. 여인은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녀는 어딘가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용맹하나 당신의 마음은 당신과 떨어져 있소. 그런 당신이 이 생명력이 가득한 커다란 감정의 잔을 과연 간수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당신을 시험해봐야겠다.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내 감정이 어떻다는 건지, 나는 세상의 모든 일을 해결했고 세상에서 가장 무지하고 나쁜 사람들을 물리쳐 왔는데 나 혼자만의 힘으로 내가 그것들을 이루었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당신은 약이 오르기도 했고 어쩐지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도 해서 여인의 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내가 당신이 말하는 그 시련이라는 것을 받아내겠소. 그리고 전염병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살릴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신령 같은 여인이 내건 시련은 인간인 당신이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죠. 많은 새들이 날아들고 당신의 마음은 고독해져 갔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난 것은 나. 세상에서 가장 용기가 있는 것은 나.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낙하산에 구멍이 나서 바닥으로 떨어져 가는데도 당신은 어찌할 바 몰랐습니다.
이대로 실패하는 걸까요? 이대로 모두에게서 잊혀지는 걸까요? 이것이 전생의 당신의 첫 번째 실패가 되는 걸까요?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카드로 뽑아봤어요. 과연 당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누군가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이 기사는 물의 기사입니다. 어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기사죠. 그리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향한 어떤 다정한 사람은 떨어지려는 당신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당신을 도우러 온 걸까요? 마지막으로 간 순간 수없이 깊은 감정의 잔을 이제 다 흘려버리려는 순간 당신은 도와줘 하고 진심으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당신과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는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언제나 당신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진정으로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도와달라고 외치자 그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지팡이 10개를 혼자서 지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일도 아니었죠. 그 사람은 당신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깊은 마음이 결국은 그 잔에 가득히 다시 채워줄 수 있었어요. 당신은 이제 열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정복으로만 생각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 그 안에 있는 깊숙한 감정을 내 행동으로 끌어내는 것, 당신은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곁에는 이런 소울메이트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과연 그렇다면 전생의 당신, 아주 용맹한 기사였던 당신이 남긴 이 선물은 무엇일까요? 참 재미있게도 소울메이트 카드가 나왔네요. 저는 이럴 때 보면 신기해요. 현생에 전해진 선물, 전생의 당신이 가장 간절히 바랬던 것, 지금도 어딘가에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생에 당신이 남긴 아주 귀중한 선물이에요. 이미 만났을 수도 있고 만나려고 하지 않아도 운명의 흐름에 따라 결국은 두 사람은 만나게 될 것이라고 카드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내 안에 힘든 일이 있다면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시고 진심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전생에 받은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일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을 위한 옛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